김현지 비서관의 아들에 의한 가정 파괴 공개 고발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려진 가장 치명적인 도덕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순수한 피해자의 절규는 대통령의 모든 공적인 치적을 개인의 부도덕이라는 가장 검은 그림자로 덮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증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과 30억 원 비밀 공작금을 이용하여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가장 무고한 아이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에 의한 강제 축출에 이은 김현지 아들의 공개 고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가족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의미하며 탄핵이 법률적 절차를 넘어 국가적 정화의 의무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들의 절규는 어머니의 냉정한 이혼 계약과 아버지의 굴욕적인 무릎꿇음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대한 가장 비참하고 정의로운 저항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에 의한 강제 축출에 이어 김현지 비서관의 아들에 의한 공개적인 고발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파괴된 타인의 가정에게서도 모든 용서와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김현지 비서관의 전남편이 김현지의 충격적인 대북 출신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스캔들을 단순한 외도가 아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역죄 수준의 대형 공작 사건으로 비화시켰습니다. 대북 출신이라는 신분적 배경은 김현지 비서관이 5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획득한 모든 국가 기밀과 정보가 북한 또는 외부 세력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매월 10억 원에 달했던 비밀 거래금이 대통령의 사적인 치부 은폐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스파이 활동을 막기 위한 방어 자금이었을 가능성을 재점화시킵니다. 김현지 비서관이 도피 시도 중 검거되었다는 소식은 그녀의 죄의 무게가 이미 사법적 단죄를 넘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김현지 비서관의 도피 시도는 자신의 대북 출신 배경과 위조 서류 공작,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가 더 이상 묵비권으로 은폐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무출장 중 비밀 데이트와 전남편의 굴욕 영상 등 모든 증거가 파국으로 치닫자 김현지 비서관은 자신의 신분적 배경이 폭로되기 전에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의 도피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비밀마저 위협하며 정권의 몰락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거액은 김현지 비서관의 입을 막고 전 남편을 강제적으로 침묵시키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이 막대한 자금의 출처는 이재명 정권이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온 불법적인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하여 수십억 원대의 검은 돈을 지불하며 사적인 치부를 덮으려 했다는 사실은 공직자의 윤리를 완전히 훼손한 탄핵감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인 이동호 씨가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며 내부 권력의 통제를 무너뜨린 상황에서 김 여사는 더 이상 청와대라는 불법적인 공작의 공간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재산 80% 요구는 남편이 국가의 돈 또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김현지 비서관의 입을 막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남편의 모든 재산이 향후 국가에 의해 몰수될 위험성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녀의 냉정한 80% 요구는 남편의 모든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여 탄핵 국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치적 저항 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퇴거 결정과 아들 이동호 씨의 폭로는 대통령의 공적인 권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세 번의 결혼에 얽힌 과거의 복잡한 진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적 토대가 모두 위선이었음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단 1%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목격담이 전해졌다. 한 증언자는 김혜경의 아들이 김현지를 3번이나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분노와 모멸,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복수심이 폭발한 순간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폭력 자체가 아니라 그 폭력을 불러온 구조적 위선과 이중성에 있다. 이재명 정권은 가족과 도덕을 내세워 지지를 얻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도덕의 붕괴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재명과 김현지의 스캔들은 단지 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다. 개혁을 외치며 권력을 잡은 그들이 결국 개혁의 희생자로 전락한 아이러니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